총선 예비후보 등록자가 지난 총선 때 같은 기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탁금제 변경과 정당 알리기를 위한 후보 배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선지원 후추첨제 방식이 처음 도입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시멘트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대신 사회 공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시공사의 대처가 늦어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도내에서는 49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전국적으로도 1,500명이 넘는데요. 왜 이렇게 후보자가 많아졌는지, 명함은 없는지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5 총선을 석 달 앞둔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도내에는 49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같은 기간 12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4배의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예비 후보자는 1,500명이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탁금 제도 변경이 원인입니다. 기존에는 예비 후보자가 본선에 오르지 못하면 기탁금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제57조는 효력을 잃게 됐고 기탁금을 돌려주는 새로운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후보 난립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따라서 또 후보자들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동반이 돼야 좋은 사람을 뽑고 여기에 정당 이름 알리기 전략으로 예비 후보들이 대거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내 소속 정당별 예비 후보자 수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순입니다. 전국적으로도 1월 16일 오후 4시 현재 국가혁명 배당금당 예비후보는 600명이 넘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기존 정당의 후보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수가 급증하면서 후보 등록에서 교육,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거법 안내, 위반행위 감시 단속 활동도 늘어나 추후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 위촉하여 감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당 공천이 끝나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3월 26일과 27일까지는 예비 후보자가 넘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의원이 곧바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원주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판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고성 기자입니다. 심기준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친분이 있는 사업가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00만 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심 의원은 사업가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사업가는 반대로 심 의원을 만나 돈을 줬다며 범행을 인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업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심 의원은 재판 이후 억울함과는 별개로 총선 출마의 꿈을 접고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안타까워하는 분위기 속 심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 벌어질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선 안도하는 기색도 읽힙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새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입니다. 속초구성 양양선거구에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송남 씨와 안예섬 씨가 등록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선지원 후추첨 방식에 따른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 오후 2시 도교육청과 춘천, 원주, 강릉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개인별로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와 후기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29일부터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시멘트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대신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신설을 주도했던 이철규 국회의원은 협회의 제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은 산업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걸 염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 부담을 이유로 반발해온 시멘트협회는 법안을 철회하면 자발적인 지원 형식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1년에 250억 원 정도 공장 주변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그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의 그런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설 입법을 추진해온 이철규 국회의원은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해 감척, 그다음에 강릉의 옥계 지역, 그다음에 영월 지역, 그다음에 제천까지 단양 제천 이쪽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서 협회하고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시멘트협회는 회원사들이 지금도 매년 100억 원 정도 공장 주변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가 지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투명한 집행이 전제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이와 관련해 일단 법안이 철회되면 회사별로 지역사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속초 지역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의 대처가 늦고 미흡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에 입주를 시작한 속초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안방의 벽지를 모두 뜯어내고 다시 도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드레스룸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해 말부터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공사장으로 변한 집을 떠나 호텔에서 보름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대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저래 핑계만 대고 본사 자체는 연락도 안 받고 저희가 100통화씩 연락을 했는데도 회피하더라고요. 또 다른 집은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창틀을 흘러넘치고 사방에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 온도를 올리지도 못하고 온종일 창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1천짜리도 아니고 몇 억짜리 집을 돌아서 좀 좋은 집에 와서 살려고 했는데 이 곰팡이 때문에 정신적 피해, 진짜 내가 지금 힘들어요. 시공업체는 하청업체가 타지에 있어 대처가 늦었고 주민 민원의 90% 이상은 보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속초시도 아파트 하자 민원이 잇따르자 시공업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 정도의 하자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저희는 현재 사실관계 중에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민의 청구에 따라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청구를 통해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동해안 시료습도가 25% 내외에 머물렀습니다. 건조경보는 시료습도가 2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 영동 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건조특보가 부분적으로 해제되거나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지역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목표액 4,257억 원 가운데 86.2%인 3,669억 원이 모금돼 나눔 온도는 86.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은 103억 원 목표 금액 가운데 66억 9천만 원이 모금돼 나눔 온도는 65.1도로 경남 57.4도에 이어 전국 17개 지역 모금회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난해 산불과 태풍 등 재난재해 때 많은 기부가 먼저 진행됐고 경기 불황에 따른 고액 기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웃돕기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태백 관광개발공사 150억 원 기부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 감경이 무산되자 태백 지역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반대로 책임 감경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다음 달 26일 광해관리공단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태백 현안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시위 등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말 태스크포스를 신설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도시비전 TF는 강릉 발전을 견인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의 다양한 우수 사례와 혁신 사례를 수집하고 시청 내 부서의 아이디어를 취합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또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 공공디자인 TF를 구성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유형물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인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안전체험시설인 태백시 365 세이프타운이 연간 방문객 10만 명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365 세이프타운 방문객은 10만 6,087명으로 지난 2015년 10만 6,738명에 이어 두 번째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개장한 365 세이프타운은 2016년 7만 5천여 명, 2017년 8만 9천여 명, 2018년은 7만 1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태백시는 4D 체험관 리뉴얼과 VR 신설 등 체험시설을 대폭 확충한 것이 방문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내 폐광 지역 중장기 발전 사업에 올해 17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태백의 매봉산 산악관광, 삼척의 유리공방 창업 지원, 정선의 추리극장 조성 등 폐광 지역 중장기 발전을 위한 18개 사업에 올해 1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존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폐광 지역 특화 산업 발굴 용역을 다음 달 마무리하고 국비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발전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추출해 상업화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석탄재 희토류 소재산업연구회를 발족해 동해안 화력발전소의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신소재 생산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에 석탄재 희토류 추출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올해 첫 전국 단위 체육 행사가 개막합니다. 동해시는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나흘간 동해체육관에서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생활체육인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참여하며 유치부에서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대별로 경기가 열립니다. 강원랜드가 진행하는 폐광 지역 청년 창업기업 유치 사업인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경쟁률이 4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프로젝트 참가팀을 공모한 결과 수도권 73개, 충청권 23개, 경상권 17개 등 전국 청년 창업기업 125곳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4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 최종 선발된 3개 기업에는 지자체 지원과 정책자금 투용자 연계 지원이 이뤄지며 강원랜드가 별도로 최대 10억 원의 이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성군이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 7일까지 음식점과 제과점, 숙박,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군 장병이 나라사랑 카드로 우대업소에서 결제하면 이용 금액의 30%를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즉시 환급해주고 군청에서 보전해줄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습니다.